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언어 중에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화 관계 데이터 모델 정의,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테이블, 테이블이고 릴레이션과 수학적으로 정의된 연산들로 구성된 것. 개념적이죠. 이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본키와 이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 굳이 지금 기본키가 뭐냐, 외래키가 뭐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제 다음에 차곡차곡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체 집합에 대한 속성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객체를 테이블로 사용하고 객체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공통 속성으로 연결하는 독립된 형태의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ER 모델이잖아요. ER 모델. 엔티티하고 엔티티, 릴레이션, 10이지. 맞죠? 엔티티, 객체, 관계. 우리가 객체라고 하면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근데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테이블을 그냥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릴레이션. 맞죠? 테이블이죠. 테이블이 이런 거잖아요. 학생 테이블. 우리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학생 테이블. 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러지? 또 이게 또 말썽을 또 일으키네요. 잠시만요. 가끔 가다가 얘들이 말썽을 좀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얘도 좀 말썽 부리나? 이제 괜찮아졌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더러워졌네.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좀 깔끔하고 정갈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나중에도 또 설명 나오니까 그때 이제 개념을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과 행, 다 아시겠지만 테이블, 릴레이션.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학생 테이블. 학생 테이블이라 했을 때 이게 학생 테이블이라 했을 때 학생 테이블은 학번이 있고, 맞죠? 이름이 있고 학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테이블은 이게 행이잖아요. 행. 이게 열이잖아요. 예. 그래서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때 열 행으로 나오고, 행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제 하는 게 투플. 그러니까 용어 똑같은 말인데 의미인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쓰죠. 어트리뷰트, 이건 어트리뷰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과 열로 이루어진. 이렇게 이 말도 맞고, 이제 투플과 어트리뷰트로 연결된 것. 그 다음에 투플과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속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본키와 이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 이것도 한번 지우기를 지우고 한번 해보죠. 하나하나씩 의미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용어가 읽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본키와 이를 참조하는 외래키, 기본키. 테이블 있죠.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우리 이 학번을 기본키라는 거죠.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가 하는 일이 뭐죠? 학번이 막 있으면 학번 가지고 소팅을 하는 거죠. 소팅으로. 맞죠? 그리고 학번은 같은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이런 특징이 있죠. 이 프라이머리 키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는데 성적 테이블이 또 다시 있다. 성적 테이블 있다고 치면 이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이게 여기도 이제 학번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이 두 개를 조인시킬 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에서 학번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을 볼 수 있는, 과목당 성적을 볼 수 있는,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 학번. 이걸 우리가, 이것도 프라이머리 키인데 이건 이제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이 외래키라는 것은 뭐냐면 얘 입장에서 학번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 학번에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성적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이걸 가져올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학생 테이블에서 이걸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이 학번 뭐 있다면 이걸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비유를 조금 비논리적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이 외래키라는 것은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이런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두 개 간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 이걸 릴레이션십이라죠. 이 두 개의 관계가 뭐예요? 학번을 가지고 그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이라든가 기말고사 성적이라든가 각 과목의 성적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릴레이션, 관계.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게, 개체집합에 대한 속성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개체를 테이블, 개체가 테이블이잖아요. 개체 이꼬 테이블, 개체와 관계. 개체는 테이블로 표시할 수 있고, 뭐 관계는 외래키를 가지고 설정하는 거죠. 외래키. 그러니까 테이블 두 개 간의 관계, 그건 외래키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외래키를 설정해야지 두 개가 징검다리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계. 집합들 상계의 관계를 공통속성으로 연결하는 독립된 공통속성, 외래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본키, 외래키. 1970년 EF 코디, 관계의 데이터 모델의 핵심은 릴레이션이다. 릴레이션 이꼬르 테이블. 릴레이션이 뭐냐?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테이블. 릴레이션 스킴과 릴레이션 인스턴스로 구성된다. 이 릴레이션, 또 틀렸는데 릴레이션 스키마.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스킴이라도 읽고 스키마라고도 읽죠. 스키마. 그래서 릴레이션 스킴 나오든 스키마 나오든 같은 말이다. 그 릴레이션의 구조, 스키마는 구조죠. 구조. 자, 학생 테이블. 열. 여기에 보면 열이 뭐냐면 학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명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구조. 열이 속성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지배 구조, 이런 구조, 외관성 구조, 이거 스키마라고 하고, 릴레이션 인스턴스. 인스턴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생 테이블에 이제 자료를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그때의 테이블을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죠. 실제값, 실제 있는 들어가 있는 그 상태의 그 값, 그 상태, 인스턴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료를 막 입력해서 지금 멈춰 있는데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 상태, 그게 우리가 그 릴레이션 테이블의 상태다. 릴레이션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값들이다. 이 상태, 인스턴스.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인스턴스죠. 이 인스턴스가 개념이 참 찾기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때 그 모습, 그리고 내가 하나 삭제했다. 그럼 삭제된 그 상태, 그 모습, 그걸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 그 인스턴스. 네. 특성, 한 릴레이션에는 중복된 투플이 존재하지 않는다. 투플이 뭐냐면 행이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한 줄, 두 줄,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입력하는데 이 행, 이걸 투플이라고 부르죠. 투플.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뭐죠? 레코드. 이렇게 보죠. 레코드, 투플, 행 같은 말이죠. 네, 투플. 그래서 한 릴레이션에서 중복된 투플이 존재하지 않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생 릴레이션을 보면 이 행 기준으로 보면 속성이 학번이 있고 뭐 이름이 있다고 치면, 하나의 행이 입력되기 위해서는 학번에 학번이 들어가야 되고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되면 학번이 들어가고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 중복된 투풀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말은 뭐냐면 중복된 투풀 기준이 뭐냐? 학번이 기본키다. 학번이 만약 기본키다. 기본키는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학번이 기본키인데 이 학번에 1번, 2번, 1번 이렇게 같은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키는 달라야 돼요. 1번, 2번이면 3번, 4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 안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또 1번 넣는다. 학번을 1번 넣는다. 이거 안 돼. 이 중복된 투풀이 뭐냐면 기본키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키 이쪽 속성을 봐서 학번의 값이 같은 게 두 개 이상, 한 개 이상 있으면 안 돼요. 한 개면 한 개도 포함되니까 두 개 이상. 그런 의미죠. 한 릴레이션에 저장된 투풀들 간에는 순서가 없다. 우리가 학번 넣을 때 학생들의 정보를 막 넣을 때 누구부터 이제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죠? 학번이 3번이내부터 3번 입력하고 4번 입력하고 1번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은 저장된 순서는 그냥 아무렇게 저장되면 돼요. 1번을 넣든 3번을 넣든 괜찮아요. 만약 1, 2, 3, 4 꼭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런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간에는 순서가 없다. 그리고 행도 순서가 없어요. 들어가는 게 순서가 없어요. 그건 기본키의 입장에서 순서가 없다는 거죠. 기본키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지만 기본키가 뭐 어떤 게 큰 수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작은 수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속성도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학번이 나중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값을 입력할 때 우리가 레코드를 하나 삽입 이런 오 마이 갓 움직여 버렸네. 죄송합니다. 움직여 버렸네.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러워. 그래서 뭐냐면 속성들도 속성 이렇게 틀린 말이 맞어.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데이터를 입력할 때 만약 add 할 때 지금 현재 학번 이름이 돼 있는데 구조가 스킴이 학번 이름 순서인데 넣을 때도 반드시 학번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을 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add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번을 입력해도 된다. 순서는 필요 없다. 제가 하는 순서는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속성값은 원자값이다. 원자값. 이 오토믹 밸류. 원자값이다. 이 원자값이라는 뜻이 제가 너무 좀 지저분한 거 같네. 진짜.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 원자값이 어떤 말이냐면 모든 속성값은 원자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 내가 학생 테이블을 학생 테이블을 하는데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이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넣는 거죠. 학번이 1번인 사람이 이름이 류 누구다. 그 다음에 2번이 김 누구다. 3번이 이 누구 박 누구 이렇게 3번에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원자값. 그러니까 이름에는 원자값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이, 4번에 박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자값. 맞죠? 이게 두 개 이렇게 한 테이블에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원자값이라는 것은 그 나중에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죠. 이게 속성이라는 거죠. 어트리뷰트 속성. 컬럼, 열, 맞죠? 필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속성어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한 줄씩 요거 이게 로우라고 부르고 우리 행이죠. 그 다음에 레코드라고 부르고 투풀이라고 부르죠. 투풀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투풀. 자 그리고 투풀의 개수 이게 카디널리티.
투플의 개수, 투플의 개수, 카디널리티. C, 카디널리티. C, 카디널리티. C, 카디널리티. 알겠죠? 투플의 수, 카디널리티. 그리고 이게 뭐예요? 현재 그 상태, 인스턴스. 아시겠죠? 카디널리티하고 인스턴스하고는 거의 같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입력되어 있는 그때의 레코드의 값 몇 개냐. 그럼 인스턴스도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 이거니까 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디그리, 속성들의 숫자, 속성의 수. 그러니까 이건 행의 수. 투플의 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그러면 디그리는 뭐냐. 그럼 속성은 몇 개 있느냐. employee, name, department. 세 개 있잖아. 세 개. 디그리. 이게 디그리. 이 하나는 속성, attribute. 그리고 속성들이 3개 있잖아요. 이게 디그리가 이 테이블의 디그리는 3이다. 이 테이블의 카디널리티는 하나, 둘, 3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 뭐냐면, 물론 이걸 보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고 막 단어들이 머리에 안 들어오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3번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편해지죠. 자,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까? 기출문제. 다음의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 기본키와 이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은, 기본키와 외래키를 하는 데이터 모델은 관계형. 아시겠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특징.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가 테이블로 표현된다. 뭐 이건 좀 데이터와 데이터와의 관계는 릴레이션십인데 외래키, 테이블 좀 생뚱맞죠. 하여튼 뭐 그래도 의미가 맞으면 테이블 이꼴 릴레이션. 구조가 간단해서 이해하기 쉬우며 데이터 조정 면에서 명확하다. 자, 관계형 모델 용어하고 DBMS 용어. 자, DBMS 용어하고 관계형 모델 용어가 뒤섞여서 우리한테 문제가 나오죠.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 여기서는 릴레이션. DB 하면 이렇게 릴레이션, 투플, 속성, 어트리뷰트 이런 거 쓰죠. 그 다음에 그 투플의 수는 카디널리티. DT, 속성의 수는 디그리. 이게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 쓰는 오리지널 용어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 나올 때 보면 이 파일, 레코드, 필드 이렇게도 낼 수 있죠. 속성의 값은 아니면 필드의 값은, 필드의 개수는 이게 디그리죠. 열의 개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쓰는 정통적인 용어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이나 관계형 DBMS 쓰는 건데 이것들이 혼합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중에. 응? 릴레이션은 테이블의 스키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유도리 있게 다 알아내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투플 어트리뷰트. 자, 이거 투플의 개수. 투플의 개수는 C, 카디널리티.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속성의 개수는 디그리. 이건 디그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 이건 그 투플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카디널리티는 4개, 디그리는 5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릴레이션, 테이블, 열과 행을 가지는 테이블, 객체, 파일과 같은 게. 그러니까 엔티티, ER 다이어그램이 할 때, ER 다이어그램, 엔티티, 릴레이션. 그때 E는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건 릴레이션. 그 다음에 R, 릴레이션십, 관계, 테이블 간의 관계, 파일 간의 관계.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외래키를 통해서 외래키를 통해서 두 테이블, 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관계는 외래키로 정의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기출문제입니다. 릴레이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투플들은 모두 상이하다. 틀려야 되죠.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투플들은 기본키는 달라야 된다.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투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입력되는 투플의 순서
순서에는 특별한 순서가 없다. 규칙 같은 게 없다.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 사이에는 일정한 순서가 없다. 틀렸죠? 속성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없다. 입력되는 순서가 없다. 모든 애트리뷰트 값은 원작 값이다. 한 테이블 안에 뭐 값이 2개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원작 값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릴레이션의 성질로 적합한 것은 잘렸네. 적합한 것. 중복된 투플이 존재한다. 중복된 투플 존재하지 않죠. 투플 간의 순서가 정의된다. 순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속성 간의 순서가 정의된다. 속성도 순서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모든 속성 값은 원작 값이다. 그렇죠. 원작 값이 돼야 돼. 응? 원작 값.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마구 질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레코드별로 보면, 이 레코드 안에 입력할 때, 이제 속성을 입력할 때, 이 속성 값이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속성 값이 만약 성별, 이런 속성 값이 있다고 해버리면, 이 성별에는 남 또는 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남 또는 여 위에 다른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나? 자, 넘어가시죠. 속성의 원작값. 원작값. 모든 속성값은 원작값이다. 이 성질이 뜻하는 것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작값을 의미한다. 아, 이거면 남녀 이건 아니고 이거네. 한 테이블에 이 성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가 들어가고 한 네코드 안에 한 투플 예, 이하고 김 2개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한 테이블의 성명에 이 누구누구 콤마 김 누구누구 이렇게 2개를 넣으면 안 되고 하나씩만 들어가요. 하나씩만. 알았죠? 원작값. 자, 속성. 개체의 성질, 분류, 식별, 수량, 상태 등을 나타내는 세부 정보의 관리 요소로서 개체를 구성한 항목, 열, 필드, 항목, 속성. 아시겠죠? 투플, 릴레이션의 행을 구성하는 속성. 행, 레코드와 같은 개념. 다시 한번 보시죠. 속성,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디그리는 6개. 알겠죠? 그 다음에 투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디널리티는 5, 디그리는 6. 투플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디그리, 카디널리티. 투플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카디널리티. 그리고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이 상태를 그 릴레이션 인스턴스. 릴레이션의 지금 현재 상태. 지금 상태. 상태는 항상 변하죠. 근데 지금 시점의 상태, 인스턴스, 릴레이션 인스턴스, 차수, 디그리, 속성들의 수, 아시겠죠? 자, 기출 한번 풀어보시죠.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차수의 의미는 투플의 수는 카디널리티, 테이블의 수 모르겠어, 데이터베이스의 수, 애트리뷰트의 수, 속성의 수, 맞죠? 열의 수, 그 다음에 아이템의 수, 필드의 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카디널리티, 투플들의 수, 투플, 카디널리티. 이것들은 투플, 전체 합친 게 카디널리티. 도메인,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값들의 집합, 표현되는 속성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성별의 도메인. 이것도 개념이 딱 안 나타나는데, 도메인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도메인은 만약 성별이라는 속성이 있다. 속성, 어트리뷰트가 있다. 그리고 성별의 속성에는 남 또는 여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두 개 말고 성별의 값에 중성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남 또는 여만 들어가야 된다. 이게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이 도메인. 알겠죠? 인스턴스 도메인. 이걸 이제 잡으셔야 돼요. 네, 도메인.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원자값들의 집합을 무엇이라 하는 거예요? 도메인. 하나의 속성.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속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원자값. 남, 이게 원자값 하나죠? 이것도 원자값이죠. 원자값들의 집합, 남, 이걸 도메인이라고 부르죠. 도메인. 이 남, 빼놓고 다른 게 들어오면 도메인 무결성에 걸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류가 나는 거죠. 릴레이션 인스턴스. 릴레이션의 어느 시점에 들어있는 투플들의 집합. 시점에서 볼 때 릴레이션의 상태니까 인스턴스. 또 1시간 뒤의 상태는 또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삭제될 수 있는 거고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투플들의 집합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실제 데이터. 인스턴트, 그러니까 릴레이션의 현재 상태. 자,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투플, 테이블에서 열에 해당한다. 열, 어트리뷰트. 맞죠? 열. 그 다음에 필드, 아이템. 테이블에서 열에 해당한다. 이건 투플은 열이 아니라 이건 속성이고 열에 해당되려면 그 투플은 행이죠. 투플은 맞죠? 행, 레코드. 이렇게 보셔야죠. 속성,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로서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데이터 필드. 릴레이션 스킨과 릴레이션 인스턴스로 구성. 릴레이션 스킨 이꼬르 스키마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 릴레이션은 테이블 구조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 뭔가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 인스턴스로 구성됩니다. 맞는 말이죠. 도메인,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 성별 속성이 있다면 여기에는 남 또는 여만 들어갈 수 있고, 이 두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거, 이게 이제 도메인. 아시겠죠? 이제 키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키는 이거죠. 속성이죠. 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키. 우리 이제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속성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죠. 속성이 뭐예요? 속성이 뭐냐면, 키지.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 테이블에 보면, 학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맞죠? 학년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개가 학생 테이블에 보면, 이 키라는 게 이거죠. 속성, 이 세 개의 속성은 이 세 개의 속성이 키에는 속성이죠. 그래서 기본 키, 뭐 이렇게 이걸 하는 거죠. 이제 기본 키. 이제 이 키 값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한번 지금은 제가 뭐 너무 큰 개념을 한순간에 지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잠깐 좀 버벅거렸는데, 읽으면서 한번 나가보죠. 키.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투플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투플을 찾거나 서치할. 데이터베이스의 존재 여부는 뭐죠? 많은 데이터가 입력을 해야 되지만 그 입력된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가져오는 것, 소팅.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투플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속성. 이 학생이 한 10,000명이 들어갔어요. 10,000명. 이 10,000명 중에서 누굴 찾고 싶어. 그 찾을 수 있는 기본이 뭐냐? 속성이잖아요. 학번, 성명, 학년으로. 성명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 학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키의 조건이 되는 거죠. 속성. 키는 속성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키가 종류가 많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키가 이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 자, 여기 보면 가장 큰 게 뭐냐면 후보 키가 있고 슈퍼 키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슈퍼키가 있고 후보키가 있어요. 알겠죠? 후보키가 슈퍼키가 있고 후보키. 슈퍼키는 모든 거예요. 모든 키를 포함한 게 슈퍼키예요. 알겠죠? 가장 큰 개념이에요. 가장 큰 개념. 슈퍼키. 후보키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키와 대체키로 구성되어 있어요. 후보키는 그래서 후보키가 헷갈리면 돼요. 후보키는 기본키 하고 대체키 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후보키. 그래서 기본키하고 대체키가 있는데 이 기본키가 위에서 말했듯이 기본키로 설정되면 속성이 어떤 속성들이 10개가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속성들이 지금 3개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춰온 투플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투플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속성은 기본키가 되는 거죠. 기본키가. 그러니까 속성이 3개가 있어요. 학번, 성명, 학년이 있는데 이 3개 다가 기본키가 될 수 없어요. 뭐냐면 10,000명이 되는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키, 그게 기본키거든요. 학번이 되겠죠. 10,000명의 학생들의 학번은 다 다르죠. 맞죠? 다르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학번이 기본키가 되면 찾아낼 수 있겠죠. 한 명까지도. 자, 성명이 기본키가 될 수 있나요? 10,000명 중에 같은 이름이 수도 없이 많겠죠. 조건은 개개인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키가 돼야 돼요. 성명은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기본키로 해버리면 내가 찾고 싶은 한 명을 찾지 못해요. 학년. 10,000명 중에 학년이 똑같은 애들이 몇천 명이 있죠. 그래서 학년도 안 돼. 그래서 기본키는, 자, 이게 기본키는 학번밖에 못 되는 거예요. 학번, 기본키. 그래서 기본키가 된다는 것은 조건에 만족하는 투플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찾거나 정렬할 때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할 수 있는 기준이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체키는 기본키가 아닌 게 다 대체키죠. 맞죠? 기본키가 아닌 게 다 대체키예요. 그럼 후본키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후보키는 어떤 애가 될 수 있는 거죠? 후보키는 기본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후보키가 될 수 있어요. 기본키가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게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죠.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다. 아니야? 학번이 돼 있고 주민번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성명, 학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학번 가지고 이 10,000명을 구분할 수 있죠. 학번은 틀리니까.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다 틀리죠. 그러면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게 2개예요. 하나, 2개. 이걸 우리가 후보키라고 합니다. 후보키. 이게 후보키예요. 학번하고 주민번호가 후보키예요. 그러면 이 후보키 중에서 2개 다 기본키가 될 수 있지만 학번이 돼도 되고 주민번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번을 기본키로 하면 주민번호는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후보키 중에서 후보키, 학번, 주민번호. 후보키는 성명하고 학년은 아니에요. 알겠죠? 후보키가 되려면 투플을 구분할 수 있는 속성값이어야 돼요. 그건 학번하고 주민번호밖에 없죠. 그게 후보키인데 후보키 중에서 학번을 내가 기본키로 했어. 그러면 기본키가 아닌 나머지 후보키가 대체키가 된다는 거지. 대체키가. 아시겠죠? 그래서 슈퍼키는 학번, 주민번호, 성명, 학년, 이게 다 포함되는 거고, 후보키는 학번, 주민번호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기본키로 내가 학번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주민번호는 대체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후보키에 어떤 특성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기본키도 있고 대체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키에서 기본키하고 대체키가 나뉘니까 후보키가 만약 유일성을 가지고 최소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기본키도 유일성을 가지고 최소성을 가지는 거죠. 후보키 안에 속해 있는 거니까. 부분집합이니까. 대체키도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수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 후보키보다 상이니까. 아시겠죠?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는 똑같이 봐야 돼요. 후보키가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키도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고 있고 대체키도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수보키는 아니다. 유일성만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키는 난널. 속성의 값은 널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기본키의 값은 널이 되면 안 돼. 학생 태블에 내가 학번이 있어. 학번이 있는데 학번이 1번 있고 2번 있고 3번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 입력 안 하고 4번 이렇게 했어. 입력 안 했어. 기본키가 입력 안 하면 안 돼요. 에러예요. 무조건. 이 난널. 이건 기본키에 대한 난널이에요. 기본키의 속성값은 난널이냐. 무조건. 널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모르는 값으로서 해당 없음 등의 이유로 정보 부재, 입력하지 않은 거죠. 사용하는 특수한 데이터 값이다. 즉 공백, 0도 아닌 부재 정보. 입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기본키가 난널이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DBMS는 기본키에 어떤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세이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DBMS가 다 하죠. 자, 제가 말했죠. 유일성과 최소성. 이게 헷갈리는 건데,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슈퍼키. 하고, 그 다음에, 후보키. 맞죠? 후보키 안에는 기본키와 대체키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은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슈퍼키의 만약 유일성 만족하느냐? 만족한다. 얘도 만족한다. 그러면 후보키도 만족하고 기본키도 만족하고 대체키도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최소성. 이거 만족 안 한다. 이거 만족한다 하면 후보키도 만족하고 기본도 만족하고 대체도 이렇게 한 쌍으로 간다는 거죠. 제 말은. 이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네. 자, 유일성, 최소성. 이걸 배우는 거예요. 슈퍼키. 지우고 갈게요. 유일성. 하나의 키값으로 하나의 투플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해요. 유일성. 하나의 키값으로 하나의 투플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가고 속성의 집합인 키의 내용이 릴레이션 내에서 유일하다는 특성. 즉 릴레이션 내에서 중복되는 투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함. 즉 릴레이션 내에서 중복되는 투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함. 유일성을 만족하는 키의 종류. 기본키. 기본키가 중복이, 투플은 중복이 없죠. 유일하게 하나씩 있죠. 유일하게 하나 있죠. 기본키. 그 다음에 후보키. 또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해요. 맞죠? 유일성, 최소성. 슈퍼키는 유일성만 만족한다. 슈퍼키가 유일성만 만족한다. 릴레이션 내에서 중복되는 투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여튼 이건 좀 제가 뭐 정신없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납득하기는 힘드네요. 슈퍼키가 유일성을 만족한다는 게. 어쨌든 이거 맞거든요. 유일성은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다 만족해요. 근데 읽어보면 슈퍼키가 이렇다고 한다면
참, 뭐 후보키하고 기본키하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죠. 최소성. 속성의 집합인 키가 릴레이션의 모든 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속성들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즉 속성들의 집합에서 특정 속성 하나를 제거하면 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의 종류. 후보키, 기본키. 그 음밀에 보면 이런 뜻일 수 있겠네요. 어떤 거냐면 속성의 집합인 키가 릴레이션의 모든 투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속성들로 구성된 것. 즉 속성들의 집합에서 특정 속성 하나를 제거하면 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거죠. 이 말을 최소성이 어떤 거냐면 이 말인 거죠. 뭐 이게 학생 테이블인데 이게 학번이고 그 다음에 성명이고 이름이죠. 이게 학번, 성명, 이름. 성명, 그러니까 뭐냐면 학벌이 하나 가지고 성명하고 학년을 식별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 있는 경우. 맞죠? 이 말을 부르면 하나고, 만약 여기에 주민번호가 하나 더 있으면 여기서 보면 속성 하나를 제거하면 투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두 개가 주민등록까지 있으면 이거 삭제하더라도 주민번호 가지고 대체키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게 최소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이것도 필요 없이 학번 하나 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소성. 그 다음에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 우선 넘어가죠. 뭐 제가 지식이 짧아서 유일성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네요. 최소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말을 마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유일성하고 최소성이에요. 그래서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는 한 쌍이죠. 맞죠? 한 쌍이죠. 그래서 이건 속성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슈퍼키. 외래키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슈퍼키. 이건 유일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플 간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최소성은 기본키가 하나인 거. 그래서 그걸 기본키를 없애버리면 구분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최소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는 하나다. 똑같다. 슈퍼키만 틀리다. 외래키는 이건 좀 틀린 문제다. 자, 종류 후보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서 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속성의 집합. 후보키. 속성이 몇 개, 기본키가 몇 개 있었죠. 기본키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한 개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 기본키. 릴레이션의 유일한 식별자. 투플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 릴레이션에서 기본키 지정된 속성은 같은 값을 가질 수 없다. 학번이 같은 값이면 큰일 나죠. 구분 못하니까. 같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를 뽑아낼 수 있겠어요. 후보키 중에서 선정된 키로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 중복값 가지면 안 되고, 후보키의 성질, 유일성, 최소성 만족. 유일성은 동일한 투플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성은 그 기본키를 삭제하면 투플을 찾아낼 수 없다. 투플을 검색할 수 없다. 투플 간에 구분할 수 있는 키가 없다. 뭐 이게 최소성. 기본키의 특성, 이거 중요하죠. 난널. 그 다음에 유니크, 유일해야 돼요. 두 개 이상이면 안 되죠. 유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래키로 참조될 수 있다. 외래키 아시죠?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릴레이션십은 외래키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게 학생 테이블. 학번이고, 여기 주민번호가 있어요. 주민번호. 그러면 이게 주민번호 테이블이에요. 주민번호 테이블. 그래서 여기도 주민번호가 있고, 이제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뭐 주소라든가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번호, 이건 주민 테이블의 기본키죠. 기본키. 이 기본키가 외래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번에서 이 주민 테이블을 하고 연결해서 릴레이션십을 가지려면 이게 주민번호의 기본키인 주민, 얘만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만. 외래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외래키. 그래서 이 외래키로 주민번호 테이블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이거 주민등록번호, 여기서는 주민 테이블에서는 얘가 기본키지만 주민번호를 참조하는 학생 테이블에서는 얘가 외래키가 되는 거죠. 외래키. 그래서 외래키는 기본키가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자, 대체키. 후보키가 둘 이상 되는. 자, 후보키가 있고, 맞죠? 후보키가 2개 이상이야. 그래서 기본키가 아닌 나머지 키, 대체키. 그리고 후보키는 그 투표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애들만, 속성들만 그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런 키들만. 투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키들만 후보키가 되고, 기본키가 아닌 나머지 키는 대체키. 대체키. 슈퍼키. 유일성만 있고 최소성이 없는. 유일성. 투풀 간에 구분을 할 수 있는 키가 있고, 최소성이 없다는 것, 최소성이 없는 속성이라는 것은 후보키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한 테이블 안에 후보키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삭제하더라도 그 테이블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키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최소성. 그래서 슈퍼키는 키들이, 기본키, 후보키가 많은 그런 테이블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슈퍼키는. 외래키. 한 테이블 키 중 다른 테이블의 투표를 식별할 수 있는 키. 다른 테이블에서는 기본키지만 참조하는 테이블에서는 외래키인 거. 자, 포린키 있죠? 외래키. 자, 릴레이션십, 관계. 이 두 테이블의 관계는 코스 아이디. 얘가 여기서 여기서 코스 아이디는 기본키고, 이 테이블을 찾아가기 위해서 얘도 똑같은 게 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CO2 이렇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컴퓨팅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 코스 아이디는 여기서는 이 테이블에서는 얘를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죠. 외래키라고. 알겠죠? 여기서는 기본키가 외래키가 돼야 되고, 외래키는 기본키여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코스 아이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컴퓨팅이라는 값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기출문제. 키는 개체 집합에서 고유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이거 왜 이렇게 계속 같은 부터 치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키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후보키. 개체들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슈퍼키. 2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기본키. 아, 이게 맞네. 2개 이상. 개념을 내가 좀 잘못 잡았는데, 아까 학생 테이블에 학번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다. 이 2개가 있다. 이러면 슈퍼키. 이게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최소성. 그러니까 학번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주민번호까지 있으니까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게 슈퍼키가 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슈퍼키고, 후보키는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이 2개는 맞는데 그냥 이거죠. 2개가 있다면 하나는 뭐 기본키로 되면 하나는 대체키, 이게 이제 후보키. 참 말로 구분하기 힘드네. 외부키,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로 사용되는 속성 맞고, 보조키. 후보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키. 대표키는 기본키죠. 기본키. 보조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가 아닌
키들을 보조키라고 하죠. 대체키, 보조키, 대체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너무나 유사한 말이 많아서 대체키, 보조키가 많죠. 이런 것도 다 알아야죠. 근데 이걸 모를 리가 없죠. 하다 보면 키와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의 무결성, 정의,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오류, 무결성, 오류. 이 무결성이 하여튼 무결성,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을 위해 무효갱신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여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의미 있게 해야 하는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응? 지켜라. 데이터 무결성을 지켜라.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갱신으로 그애들의 데이터는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죠. 3개가. 어라? 이게 벗어나 버렸네. 제가 좀 땡겨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고민이다. 이게 딱 벗어나 버렸네. 그러면 뭐 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 잠시만요. 그냥 좀 잘렸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 3개죠.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제약 조건. 이 조건을 지켜야 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지켜라. 개체 무결성. 기본키에서 나온 거죠. 릴레이션의 기본키는 널값을 가질 수 없다. 지키라는 거예요. 널값 넣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널값 넣으면 경고를 해줘요. 누가? DBMS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시스템이 기본키는 널값이 될 수 없으니 값을 넣으라고 경고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기본키가 널값을 가질 경우 고유키의 고유 특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다. 그리고 난 널이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네. 기본키, 난 널. 개체, 참조 무결성. 참조 무결성 뭐예요? 외래키. 외래키. 릴레이션의 외래키 속성은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좀 지저분하니까 이제 그 페이지에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이쪽이거든요. 후원하실 분은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원이 힘드신 분들은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꼭 클릭해 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3가지가 있죠. 더 많이 있어. 더 많이 있는데 나오는 게 개체 무결성,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 이렇게 3개가 있죠. 중요한 건 맞죠?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다. 무조건 맞죠? 그리고 기본키는 난 널 대비 안 된다. 난 널. 알겠죠? 이게 개체 무결성이지. 기본키가 또 난 널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잖아요. 중복된 값을 입력하면 안 된다. 중복, 투풀 불가. 중복 안 돼. 참조 무결성. 참조 무결성은 그림을 그려야지. 참조 무결성은 테이블이 2개, 릴레이션이 2개죠. 학생 테이블,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성적 아이디가 있어. 성적 아이디. 그래서 여기에 국영수 값이, 국영수 성적이 있죠. 그리고 이 학생 테이블에도 성적 아이디가 있어야 되지. 성적 아이디가. 자, 근데 성적 아이디는 성적 테이블의 기본키여야 되고, 맞죠? 이 기본키를 성적 아이디를 참조하는 성적 아이디, 학생에서의 성적 아이디는 외래키, 참조키가 되는 거죠. 참조키가. 참조키가 되는데 참조 무결성이 뭐냐 하면
성적 아이디의 값은 이 값은 이렇다고 하시죠. 1번, 2번, 3번, 4번 4개의 그 투풀이 존재해요. 4개의 투풀이 존재해요. 근데 성적 아이디에 참조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 4개만 참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 성적 테이블에 5라는 게 없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학생 테이블에서 성적 아이디에 5를 참조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참조 무결성. 성적 테이블에 네가 참조하는 성적 테이블에 성적 아이디에 5라는 값이 없는데 너는 왜 5를 참조하느냐? 오류다. 이거 하지 마라. 성적 테이블에 있는 값만 참조해라. 이게 참조 무결성. 도매 무결성은 이거죠. 만약 이게 성별이라는 속성이라고 하죠. 성별. 성별 속성에는 남과 여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중성이라고 이 두 개로 이제 해놨는데 중이라 입력하면 안 된다. 이게 도매 무결성. 성별의 도매는 남과 여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남과 여 이에 다른 중을 입력하면 오류다. 이게 이제 도매 무결성.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예.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개체 무결성 규정은 개체 무결성, 기본키, 난널 규정 한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구성한 어떠한 속성값도 널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음을 규정한다. 맞죠? 기본키의 속성. 무결성 규정에는 규정 이름, 검사 시기,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한다. 뭐 너무 좋은 말이네. 도메인 무결성 규정은 주어진 투풀의 값이 그 투풀이 전개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게 투풀이 틀린 거죠. 속성이 돼야 돼요. 속성. 속성 값이죠. 투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성 1, 속성 2 있으면 이제 투풀은 이걸 다를 말하는 이 속성 3 이 세 개 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매 무결성은 이 속성 하나에 성별이라는 속성 하나에 남 또는 여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속성이 만약 어떤 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학년이라고 하면 학년은 1에서 3학년까지 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도메인이잖아요. 네. 도메인 무결성은 속성이죠. 이거 각각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지 투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트리거는 트리거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이건 이제 트리거 할 때 설명드릴 거고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틀린 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삭제하고 기출문제 한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값도 널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개체 무결성. 자주 나오죠. 이거. 릴레이션 R안이 저장된 투풀이 릴레이션 R2에 있는 투풀을 참조하려면 테이블이 두 개가 나왔어. 참조하려면 투풀이 반드시 R2에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참조 무결성. 외래키 좀 참조 무결성. 관계 데이터 모듈에서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건 나도 한번 풀어봤는데 한번 해보죠. 참조 무결성이란 만약 릴레이션 R 안에 기본키 K를 참조하는 외래키 R2가 있대. 이렇게 R2가 있는데 이게 기본키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키가 있을 거고 이게 얘를 참조하는 게 FK가 있대. FK 이렇게 있다는 거죠. 릴레이션이 R2에 포함되어 있다면 FK는 포린키, 외래키는 반드시 R 안에 있는 기본키 K의 어떤 값과 같거나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값들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값들만 여기서 참조할 수 있다는 거죠. 같거나 널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키는 널이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기본키는 널이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들만 쓸 수 있어요. 1, 2, 3이면 여기도 1, 2, 3만 참조할 수 있어요. 맞죠? 각각 같거나 널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릴레이션을 참조할 수 없는 외래 키값을 릴레이션을 참조할 수 없는 여기에 뭐 1, 2, 3이 없는데 4를 참조하면 갈 수 없는 그 참조하면 안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 그래서 FK, R한 K에서 3번. 네, 이거죠. 어려운 문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